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이고 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는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방정식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방정식이란 무엇이고 얘가 말하는 것은 뭘까 과연 이 방정식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풀었던 거는 1차 방정식에 대한 것 많이 풀어왔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른 채로 뭘 했냐면 그냥 풀어왔습니다. 2x 빼기 2는 2다 라고 했을 때 x의 값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2x는 2고요 x는 1이 돼요 라고 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답만 구해왔어요. 근데 얘가 의미도 생각 안 한 채로 간다는 거예요. 왜 구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답을 구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 얘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자. 왜냐면 얘가 뭔지 모른 채로 받아들여 왔으니까. 그래서 먼저 방정식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죠. 방정식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우리가 x의 값이 주어질 때 아니면 x의 값이 정해질 때마다 참과 거짓임을 판별하는 식이에요. 판별하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 자, 대략적으로 볼게요. x 빼기 1은 0이라 볼게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바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뭘 판단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판단한 거는 1은 2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틀렸어요. 거짓이에요. 1은 1이냐 물어봤을 때 네, 같아요.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와 숫자끼리 모양새가 같았을 때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만약에 x 빼기 1은 0처럼 뭐 이런 녀석처럼 해갖고 계산이 안 되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x에다 문자가 왔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값이 왔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가 바로 방정식이에요. 얘가 값이 하나라도 정해지면 x의 값이 결정되면 뭐 하자?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만약에 x가 2야. 그럼 뭐가 되겠다? 2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해서 얘는 1은 0이다 라고 해서 틀려요. 이 값은 틀린 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제부터는 좌변과 우변이란 느낌으로 갈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란 느낌으로 갈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란 느낌으로 갈 겁니다. 여기 좌변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우변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x에다가 또 집어넣어서 3 넣으니까 3 빼기 1은 0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얘는 2는 0이냐 물어봤어. 근데 당연히 틀린 값이지. 두 개가 다르니까요. 자, 세 번째 거 x에다가 이번에 1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만 얘는 0은 0이 됩니다. 이때가 우리는 참이라 부르죠. 자, 이렇게 참이 되는 순간에 대한 거를 뭐라 부르겠다. 이렇게 참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이거를 해 또는 근이라 하겠다. 해, 근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 부르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얘가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정해질 때마다 얘가 x의 값이 정해질 때마다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되는 거구나.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걔가 참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근이라 한다.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했던 녀석이라 한다. 이렇게 명명하자라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도 내가 무언가의 숫자를 집어넣었더니만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될 건데 다만 그 식이 몇 차란 거야? 2차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형태는 기본적으로 2차식의 형태를 만족해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식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 또 써보자는 거지.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2차식 그리고 2차 방정식 해갖고 두 가지를 좀 알아볼 거야. 자, 2차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fx를 썼던 녀석들입니다. 대개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해서 a 값은 0이 아니다 라고 써지는 녀석이에요. 우린 여기다가 이그젠플을 갖고 가자면 a에다가는 0만 아니면 돼. 뭐 b에다가 0 넣을 수 있고 c에다가도 0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2x 제곱이다
이런 녀석을 2차식이라고 해요. 좌우에 아무것도 안 붙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2차식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뭐 하겠다? 방정식의 형태로 쓰고 싶다면 이 2차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요거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또 보자면 뭐 a에다가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보고 b에다가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보고 c에다가 3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와 더하기 3이다 라는 형태로 쓸 수 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얘가 0이 되는 값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와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돼. 그리고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라면 얘가 곱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곱에 의해서 표현이 될 건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앞쪽에 있는 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자를 들고 있는 거야. 왜?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을 대입을 해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이 전체의 식 자체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버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 빼기 1은 0이 돼요. 0이 되냐 물어본 거야. 좌변과 우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좌변은 0이 돼버립니다. 왜? 제 하나가 0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인데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린 뭐 알아? 0은 0이구나. 참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뭐가 알아요? 그때의 x값이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했어요. 이걸 해 또는 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있는 x에다가 1을 넣어도 0은 0이다 라는 형태의 값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가 해 또는 근이란 겁니다. 아, 이제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얘네들 넣었을 때 만족하는 녀석이 들리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상태로 이제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 갖고 그래서 결국엔 2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식만 표현이 된 녀석들을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등호나 y는 해갖고 갖고 오면 걔를 2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의 식이란 걸 가지고 2차 방정식도 만드는 거고 2차 함수도 만드는 꼴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 중 하나가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 우린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중요해. 왜? 2차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반드시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들은 a가 0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차란 말 속에는. 자, 그럼 좀 더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얘기했었을 때 1차 방정식의 풀이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대개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뭐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해서 이항의 원리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써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특징 자체가 대부분의 것들이 앞에 뭐 붙어도 마찬가지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3x 빼기 2는 0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면 얘는 3x가 되고요. 이 양변에다가 2를 더해 갖고 된 거죠. 그리고 3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얘가 근이에요 라고 써요. 대개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 넣었을 때 이게 계속 여전히 참이 되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거로 남았을 때 양변에 더하기 2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3x 빼기 2에다는 0인데 양변에 더하기를 2를 한 거야. 더하기 2와 더하기 2를 해줬어요. 그럼 사실상 얘네들은 여전히 참일 거야. 왜? 어떤 같은 숫자에다가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여전히 같은 숫자겠죠. 그래서 얘가 참이다라는 식으로 유지하면서 가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하겠다? 그 다음 거로 넘어갔을 때 양변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 겁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x에다가 곱하기 3분의 1과요. 2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뭐가 나온다? x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우리가 주어진 거를 참이라 가정하면 마지막 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다? 아, 얘네들은
얘 x를 넣었을 때도 3분의 1을 넣었을 때도 참인 걸 보장해 주겠어 라는 형태로 이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 얘를 결국엔 무슨 형태로 만들자, x는 뭐뭐다 라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우리의 급선무였죠. 근데 2차 방정식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더 이따 배우도록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게 뭐냐면 바로 2차 방정식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나 2차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0이 되는 꼴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실상 얘가 x제곱은 뭐 4야.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x는 풀마 2다가 얘네들의 근입니다. 자, 여전히 얘네들을 만족을 할 건데 일단은 잠깐 중간에 있는 걸 하나 두자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만약에 4x와 마이너스 3이다. 3 아니고 다른 걸로 하죠. 뭐 2다. 는 0이야. 그랬을 때 x는 뭐뭐다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두게 되냐면 사실 얘네를 x는 뭐뭐다 라는 형태로 최대한 바꾸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해 공식이란 걸 원래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근해 공식은 일단은 어려우니까 잠깐 보류할 건데 그냥 약소하게나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보자면 x제곱 플러스 4x와 더하기 4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왜? 앞에를 이렇게 제곱 형태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얘는 나머지들을 넘겨줍니다. 여기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 4랑 마이너스 4는요. 뒤에서 원래 없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거야. 그래서 0으로부터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표기를 위해서.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다가 오른쪽은 6입니다. 자, 이제 뭐 하자? x 플러스 2에 대해서가 풀마 루트 6이죠. 자, 그리고서 x는 마이너스 2의 풀마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형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뭐 하자? 우리가 당장에 쓸 수 있는 것들부터 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는 뭐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넣었을 때 정말 참이 되는 걸 찾아주자. 식의 값이 전체가 참이 되는 값을 찾아주자라는 게 바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에 어쨌든 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x 빼기 2는 0이야. 그랬을 때 이때 해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과요. x는 2가 돼요. 왜? 넣었을 때 참이 돼야 돼. 되는지 보면 돼요. 넣어주면 x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 빼기 2는 0이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를 계산을 하자는 거야. 0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는 0이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0은 0이다 라고 해서 참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해가 맞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2 넣어주면 2 플러스 3에다가 2 빼기 2는 0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는 5 곱하기 제로이기 때문에 0이 되냐 물어봤을 때 실제로 이 친구는 0이 됩니다. 0은 0이다 라고 해서 여전히 참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근이 주어진다면 걔네가 뭐다? 아, 근이 주어졌을 때는 그 값을 넣었을 때 참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들도 이제 그렇게 풀리게 됩니다. 대개는.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들 좀 보면서 하자면 만약에 방정식들 중에서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적어보자면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해가 아닌지 그런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1번 아까 우리가 했던 거 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x 빼기 2는 0이다 라고 해서 대입해 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우변은 여전히 0이고요. 좌변을 계산해 줄 거야. 근데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좌변은 0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좌변 0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거짓이라고 해요. 저거는 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는 0이다. 정말로 얘가 근을 갖는가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빼기 8 플러스 4는 0이네요. 좌변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4 빼기 8 플러스 4는 0인데 좌변 자체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 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 부르자?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가 해가 맞아요. 마이너스 2가 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해인 걸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봤을 때 얘가 참인 녀석이면 그걸 해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는 내가 넣었을 때 참이 되는 녀석이구나.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0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다가 제가 또 참이 되는 거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3배에다가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x 빼기 3이다 는 0이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0이 돼버립니다. 0, 0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런 근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면, 자, 이제 문제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또 보자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빼기에 a 플러스 1은 0에 의 한 근이 x는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런 이런 이그젬플이 있었어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 근이 x는 2래. 그럼 근이란 얘기는 뭐야? 대입했을 때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4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a 빼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a 플러스 3은 0이 돼갖고 이 친구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근 자체가 한 문자로 주어졌을 텐데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문제를 또 내보자면, 자, 얘가 만약에 또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방정식. 그래서 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x는 알파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내가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1은 0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내보자면 1번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5는 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뭐 하자는 거냐면 위에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얘를 대입하겠다는 거야. 알파 제곱 빼기 5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저 부분에 얘를 대신해서 넣고 마이너스 1이라 대신해서 쓰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는 0은 없고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돼서 이 값이 뭐다? 4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트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뭐가 될 거냐 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어. 그럼 뭐 하자는 거냐면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변에 알파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곱해줬어. 이렇게 되겠죠? 알파 빼기 5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제로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뭐다? 5겠네 라고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에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내용들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면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알아보았으면서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나갈 거냐면요. 2차 방정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푸는 거. 아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이 많이 푸는 방식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배운 것들은 2차 방정식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았다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이 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들 중 하나인 이제 인수분해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근해 공식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정말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